안녕하세요. 차이티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육과 이름, 국적, 직업까지 물어볼 수 있는 표현들을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시간 내용은 정말 다른 어떤 과들보다 실제로 중국에 가서 여러분이 가장 잘 사용하게 되실 만한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최대한 그 실전에서 여러분이 잘 사용하실 수 있게끔 현지 상황에 맞는 그런 설명들을 최대한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잘 기억하셨다가 아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먼저 단어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단어가 중간 정도 있는 편입니다. 일단 저랑 같이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어부터 갑니다. 꼬에, 꼬에, 싱, 싱, 叫叫名字名字老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단어 꼬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이 읽으실 때 이거 애를 어느 정도 넣어야 되지? 꾸이 꾸이 이건 너무 꾸이인데 꾸에 꾸에 이건 너무 꾸에인데 뭔가 잘 안 되는데 이런 느낌 가지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읽으세요. 중국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꾸이에 더 가깝게 읽고 어떤 사람들은 꾸에이에 더 가깝게 읽고 그리고 또 때마다 말의 속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냥 가볍게 넣어준다. 꼬에 요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단어는요. 귀하다라는 뜻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귀하다 그리고 비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타이 그 다음에 러 세트로 썼던 그 정도부사 기억하세요? 너무 뭐뭐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비싸다 꼬에 넣어서 타이 꼬에러 너무 비싸요 라는 표현 알려드렸었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그 단어 지금 나온 겁니다. 이 한자 여러분 잘 보시면은 맨 밑에 조개패자가 있어요. 근데 이 조개패자는 재물패이기도 해요. 옛날에 화폐가 생기기 전에는 이 조개가 화폐처럼 사용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조개패자가 이제 한자에서 재물을 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중간에는 뭐가 있나요? 한일자가 있죠? 자,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가운데 중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중자가 여러분 중 이렇게 일성으로 읽으면 가운데란 뜻이지만 중 이렇게 사성으로 읽게 되면은 당첨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 로또나 이런 이벤트 그런 것들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재물 있죠? 그럼 재물 로또에 1이죠. 1등으로 그다음 위에 중 당첨되면 얼마나 그게 귀하고 1등이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제 노력 느껴지시나요? 이 단어 자주 쓰게 될 테니까 비싸다, 귀하다 꼭 알아두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비싸다라는 의미보다는 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성씨를 물어볼 때 사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싱입니다. 이거는 성씨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성이 뭐뭐이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뜻으로 우리가 이제 성 이야기할 때 사용을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찌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한자 보시면 왼쪽에 입구자 있잖아요. 그 다음 오른쪽 한자 모양이 약간 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뭔가 누구누구야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 느낌 안 드시나요? 저는 그래서 이 찌어를 부르다라고 이렇게 외웠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외우실 거죠? 자, 아무튼 이 찌아오는 이제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소리 내서 누구누구야 야 하고 부르는 거일 수도 있고 이름을 뭐뭐라고 부르다 할 때 그 부르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이름을 뭐뭐라고 부르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겠죠. 자, 그 다음은 밍즈 있습니다. 밍즈는 말 그대로 이름이고요. 자, 그 다음은 라오가 있습니다. 이 라오는 나이가 들다, 오래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한자 자체도 뭔가 노인분이 지팡이 들고 이렇게 짚고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뭔가 딱 모양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 약간 지팡이 같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이번 시간에 배울 이 라오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단어 시어 작을 소자 있잖아요. 이 두 개는 이제 상대방을 호칭할 때 상대방을 부를 때의 방법 중에 하나로 성씨 앞에 붙여서 쓰이는 용도로 사용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이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름, 국적, 직업 묻고 답하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이름인데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아서 중국 친구를 사귀게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중국 친구를 사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서로의 호칭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서로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를 묻고 답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볼 때 예의를 잘 갖춰서 이야기하는 게 좋은 첫인상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예의를 잘 갖춰서 묻고 또 답할 수 있게끔 제가 잘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은 예의 차리는 거 문제 없습니다. 뭐냐면 상대방과 나와의 신뢰도와 친밀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이 아니 처음 만난 사이여서 이름 묻고 답하는데 무슨 신뢰도며 무슨 친밀도예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잘 알고 있는 친구가 그리고 내가 정말 신뢰하는 친구가 잘 알고 있는 이 친구가 또한 신뢰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그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이 사람에 대한 나의 신뢰도는 있는 거죠. 이 사람도 나에 대한 신뢰도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내 친구에게 평소에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아니면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친밀도도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신뢰도와 친밀도를 말하는 겁니다. 네, 자, 이게 잘 형성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빠릅니다. 자, 일단 먼저 이 상대방하고 나하고 신뢰도와 친밀도가 없을 때 혹은 친밀도와 신뢰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보다 연장자일 때 그때는요 이름을 바로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 물어봐야 되느냐? 성씨를 물어봐야 됩니다. 이름을 물어보면 조금 신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씨를 물어보면 되는데 성씨를 물어보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신의 성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성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당신은 니, 그 다음에 성이 싱, 무엇 우리 알고 있죠? 什么 라고 해서 你姓什么 라고 물으면 되기는 하는데 여러분 우리 전제 조건이 뭐였었죠? 그렇죠. 신뢰도와 친밀도가 없고 혹은 있어도 연장자인 경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존칭을 써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你姓什么 라고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你姓什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경우는 신뢰도와 친밀도가 있는 상태에서 나랑 동갑이거나 나보다 어리거나 그때에도 이제 상황을 조금 잘 봐가면서 그때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셔야 될 거는 你姓什么의 존칭 표현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您贵姓이라고 합니다. 니를 nin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귀하다는 의미를 가진 贵를 넣고 성이 뭐뭐이다 라는 뜻을 가진 싱을 넣어서 您贵姓이라고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한다고요? 您贵姓 한 번 더 您贵姓 한 번 더 您贵姓 그렇죠. 您贵姓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질문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문장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문법 파괴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문법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옛날부터 관용적으로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쓸 것 같아요. 그냥 통째로 외워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외우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신다면은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의 귀한 성은?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您贵姓 이렇게 질문이 되겠죠, 여러분. 네, 자 이렇게 암기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계속 지금 상황 위에 떠 있죠, 여러분. 신뢰도 친밀도 없고 혹은 연장자이거나 네 이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 您贵姓을 쓰실 수도 있지만 제가 당신을 어떻게 칭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아주 편리하고 그리고 격식까지 갖춘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진짜 많이 썼어요, 저는. 그리고 이걸 쓰는 것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자, 무슨 문장이냐면 我怎么称呼您입니다. 我怎么称呼您 다시 한번 我怎么称呼您 다시 한번 我怎么称呼您我 내가 怎么 어떻게 라는 뜻입니다. 怎么 어떻게 라는 뜻이에요. 称呼는 칭하다, 부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부르다 뭐 있었죠?
찌아오 있었죠. 이 찌아오의 격식을 갖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제가 당신을 어떻게 부를까요가 아니라 제가 당신을 어떻게 칭할까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称呼, 칭할까요? 닌, 당신을. 당연히 네가 아닌 닌을 사용을 했겠죠? 격식을 갖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닌贵姓과 함께 서로 신뢰도나 친밀도가 없는 상황이나 아니면 연장자에게 신뢰도 친밀도 있다고 하더라도 연장자에게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택배 기사 아저씨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정말 그 낯선 분인데 이제 뭔가 호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어떻게 물어보지? 갑자기 성함을 여쭙기도 좀 그렇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도 그냥 이거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닌贵姓으로 돌아와서 질문했으니까 답변하는 방법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닌贵姓이라고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我贵라고 이제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요. 닌贵姓하니까 我贵 한다음에 내 姓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내 성씨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무조건 상대방만 높여야 됩니다. 근데 내 성씨를 말할 때 나를 그렇게 꼬이를 써서 높여버리면 상대방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씨를 말할 때는 원래대로 말합니다. 우리 원래 일반적으로 성씨 물어보는 거 뭐였죠? 你姓什么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답변할 때는 我姓한 다음에 여러분의 성씨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씨다 그러면 我姓李 왕씨다 그러면 我姓王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서 퀴즈 하나 더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맞추면 진짜 여러분 잘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요? 그의 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제3자입니다. 그러면 타贵姓으로 물어볼까요? 아니면 타姓什么로 물어볼까요? 뭐라고요? 헷갈린다고요? 사실은 다 맞추셨을 수도 있는데 그죠?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무조건 누구만 높인다? 내 앞에 있는 상대방만 높인다. 그러니까 나를 높여도 안 되고 제3자를 높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의 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도 꼬이를 쓰지 않고 타姓什么라고 물어봅니다. 답변할 때도 타姓李 이런 식으로 성씨 넣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성씨를 묻고 답해야 하는지 아셨나요, 여러분? 자, 그 다음은 성씨가 아닌 이름을 묻고 답하는 표현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서로가 어느 정도 친밀도나 신뢰도가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나와 동갑이거나 아니면 나보다 어리거나 뭔가 조금 편하게 물어봐도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당신은 무슨 이름으로 불립니까? 당신은 불립니까? 무슨 이름으로?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쉽습니다. 당신은 니 부르다 불리다 叫 무슨 이름으로 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你叫什么名字 따라해 보세요. 你叫什么名字 한 번 더. 你叫什么名字 조금 빠르게 해볼까요? 你叫什么名字 한 번 더. 你叫什么名字 한 번 더. 你叫什么名字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답변을 뭐라고 하면 될까요? 답변은 이름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제 이름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 이름은 인르이린이에요. 이름 이쁘죠, 여러분? 자, 일단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你叫什么名字? 라고 했으니까 이름만 답해도 돼요. 我叫瑞林 이라고 하셔도 되고 성씨까지 붙여서 我叫尹瑞林 이라고 답하셔도 됩니다. 이건 너무 쉽죠? 당신은 불립니까? 무슨 이름으로? 저는 불립니다.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성씨를 물어봤으니까 성씨 답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름 물어봤으니까 이름 답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 외에도 상대방을 부를 수 있는 그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닌贵姓이라고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표현 정말 두루두루 쓸 수 있는 我怎么称呼您 제가 당신을 어떻게 칭하면 될까요? 라는 그 질문 있잖아요. 그 질문을 하면 사실 상대방이 알려줍니다. 저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라고 알려주면 사실 그거에 따라서 부르면 되거든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你叫我 누구누구 就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你 당신은 叫
부릅니다. 我 나를 누구누구라고. 자, 나를 누구누구라고 부르면 就行. 就가 바로 行, 오케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你叫我 누구누구 就行. 당신은 저를 누구누구라고 부르면 돼요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럼 이 누구누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바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당연히 상대방이 나랑 동갑이거나 어려야 되겠죠. 그래야지 바로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 같은 경우 르이린이라고 부른다거나 르이린 조금 더 친근하게 르이린이라고 부른다거나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동갑이거나 나이가 좀 어린데 나랑 관계도 너무 좋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름의 첫 글자나 마지막 글자를 두 번 부를 수도 있어요. 린린 이런 식으로 저는 린이 조금 더 두 번 부르기에 귀엽고 해가지고 린이잖아요, 여러분. 인인 너무 힘들죠? 발음하기 힘들면 굳이 두 번 부르지 않습니다. 린린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친근감 있게 부를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불렀을 때 친구가 그러지 마, 나 이렇게 불러줘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첫 글자나 마지막 글자를 두 번씩 이렇게 부르게 되면 약간 뭔가 소녀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나를 너무 소녀하게 부르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느낌이 싫은 사람은 이제 정정해 줄 테니까 그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이제 이름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 정말 자주 사용이 되는 건데 정확한 직급이나 직위가 있을 때는요. 이렇게 성씨 뒤에다가 직급이나 직위를 붙여서 부르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런 이제 나이 상관없이 가장 이제 예의 있게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면 老师이죠. 그리고 제 성이 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를 어떻게 부르면 돼요? 린라오시이라고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글자를 붙이셔도 돼요. 린라오시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인보다는 린을 되게 좋아해요. 뜻도 좋고 그래서 린라오시이라고 이제 주로 이제 학생분들에게 이제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어로 린쌤이 돼가지고 많이 불렸었어요. 지금은 차이티로 많이 불러주시죠, 여러분. 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직급이나 직위를 더해서 부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친밀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성씨 앞에다가 라오나 샤오를 붙일 수도 있어요. 이때는 언제 라오를 붙이고 언제 샤오를 붙이느냐?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라오를 붙이는 거고요. 나보다 어리면 샤오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인이잖아요. 그러면 라오이인이라고 부르거나 샤오이인이라고 부르시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 조금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항상 연장자한테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어려요. 그럴 때는 여러분 마음껏 성씨 앞에다가 샤오를 붙이셔도 됩니다. 굉장히 친밀감 있게 부르는 걸로 들리고요. 저도 실제로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그다음에 언니 오빠들이 저를 샤오인이라고 많이 불렀었어요. 아니면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상사분이 이제 직원분들을 부를 때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좀 나이가 어리고 귀여운 직원들 있을 때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정말 친밀감 있게 이제 친근하게 불러주는 표현이거든요. 그건 진짜 상관이 없는데 성씨 앞에 라오를 붙이는 거는 그냥 아예 저는 일단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잘 안 불러.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거 있잖아. 왕씨 이씨 약간 무슨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아셨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고 상대방이 우리가 사이가 되게 좋아서 나는 배운 게 있으니까 성씨 앞에다 라오 붙여갖고 불러야지. 그러면 예의 없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왕씨 이러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그럼 이건 도대체 언제 쓰느냐? 나이는 일단 최소 35세 이상. 근데 35세 이상도 너무 젊어요. 진짜 40대, 50대 정도는 돼야 돼요. 50대 정도는 돼서 서로가 40, 50대일 때. 서로가 40, 50대일 때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부르는 거는 괜찮아. 왕씨, 이씨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건 괜찮은데 그렇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서로 이제 아니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불러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뭐 사실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는 거죠.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건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